군자국의 비밀. 안녕하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시고요. 혹시 광고가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는 군자국 2대 제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군자국의 1대 천재는 창제 헌원이고 부루가 신시시대 대왕조의 태자라면 군자국의 2대 제는 누구였을까요? 헌원의 장남인 소호는 대군장으로서 이집트를 비롯한 서쪽 1만 2천리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황제는 380년 이상 장수했으나 그 자손들은 100년 내외 수명이었기에 황제의 뒤를 이어 군자국의 대를 잇는 것은 순임금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전후 고향과 요임금이 다스리던 남쪽으로 베트남 북부에서 북쪽으로 시베리아에 이르는 땅에 군자국의 한반도와 만주 땅까지 이어봤습니다. 상서 순전의 기록을 보면 순임금이 제위에 오른 후 동우를 배할했다고 합니다. 그해 2월에 동쪽을 순수하고 태산에 이르러 동쪽의 임금을 찾아 뵙고 시간, 날짜, 달을 바로 잡았다. 이 기록은 사기 오제본기에도 나오는데 동후가 동방군장으로 바뀝니다. 이에 제요가 늙어 순에게 명하여 천자의 정치를 섭행하게 하고 천명을 살피도록 했다. 순은 동방군장을 뵙고 시간, 날짜, 달을 바로 잡았다. 여기서 천자의 정치를 섭행하게 했다고 했는데 요임금은 천자가 아니었어요. 천자는 군자국에 있었죠. 그래서 그 군자국에서 이 천자의 지위가 선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 기록으로 볼 때 요임금에게서 순임금에게 선양된 것은 육아에 의해 바뀐 것이고 사실은 군자국 1대 천재에게서 순임금에게 제위가 선양되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제위가 황제에게서 순에게 직접 전해졌기에 순의 상관이었던 요임금이 어쩔 수 없이 순의 신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시춘추와 맹자 만장상의 내용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순이 남쪽을 향하여 제위에 오르자 요임금은 제후들을 거느리고 북쪽을 향하여 조회하였다. 부친인 고수 역시 북면하여 조회하였다. 물론 함구몽의 이러한 질문은 맹자에 의해 요임금이 늙었으므로 순이 섭정한 것이라고 부정되지만 육아의 주장대로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선양했고 섭정한 것이라면 요임금은 선왕으로 순임금이 신하가 될 수 없으나 제위가 군자국에서 선양되었다면 원래 제후였던 요임금은 신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친인 고수조차 배할한 것으로 보아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다면 제수는 요임금보다 높은 지위에 올랐다는 말이 됩니다. 다음 글은 함구몽의 의문이 진실일 수 있다고 생각되게 합니다. 신화로 읽는 중국의 문화 140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죽서에서 수는 요를 감옥에 가두고 다시 요임금의 아들인 단주를 보루에 가두어 아버지와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보이며 한비자 설의 편에서 수는 요를 핍박하였고 우는 순을 핍박하였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제위가 요가 아닌 순에게 선양된 것은 요가 당시 대홍수의 치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좌초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남자 수문을 보면 홍수 폐허가 된 국토를 순이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순임금은 방을 만들고 담장을 쌓고 지붕을 잇고 땅을 개간하고 곡식을 심는 법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니 모두 바위굴을 떠나 각자 집을 지니게 되었다. 그래서 요가 순의 신하가 되었다는 기록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가에서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선양했다고 주장하니 사기에서 제후로서 천왕급인 요임금을 오제 중 한 명으로 올렸을 것입니다. 전후고향과 제곡고신 역시 제가 아닌 대군장으로 천황의 지위였다고 보는데
순임금이 제에 등극하니 이정 천왕셋을 모두 제로 추대했다고 봅니다. 또 다른 증거는 제천입니다. 사기 봉선서에 나온 봉선의 중요성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왕이 된 자는 봉선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하늘의 명을 받드는 것이란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하늘로부터 제왕의 명을 받은 자가 어찌 봉선을 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봉선은 최고 권력자만 올릴 수 있는 제천의식으로 천신에게 임명을 받기 위한 의식입니다. 설문해저와 중국 고대문화 63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천재의식 중에서 가장 성대한 것은 통치자의 봉선이다. 일반적으로 봉은 천신에게 지내는 제사이고 선은 지신에게 지내는 제사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태산에 봉하고 양보해서 선하다 라는 말과 같이 선 역시 천재를 뜻하기도 하였다. 사기 봉선서 등의 72명의 제왕들이 태산 등에서 봉선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관자 봉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옛날에 태산에 올라 봉하고 양보에 선한 자가 72명이나 되었다. 옛날에 무해씨가 태산에서 봉하고 양보에서 선했다. 복귀씨가 태산에서 봉하고 양보에서 선했다. 그리고 신록씨가 했고 염제씨가 했고 황제가 태산에서 봉하고 양보에서 선했다. 전욱이 했고 제국이 했고 요가 했고 순이 했다. 우가 태산에 올라 봉하고 회계에서 선했다. 라고 나옵니다. 위 기록대로라면 신농과 염제는 다른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농이 나오고 염제가 따로 나오죠. 서로 다른 인물인데 나중에 염제를 신농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태산과 양보에서의 봉선은 72명 이상 했으나 사기, 오제, 봉기 등 여러 기록을 보아도 황제와 제순 이외에는 제천과 여러 산천의 제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황제 때 만국이 화평해지니 귀신과 산천과 하늘과 땅에 제사 드리는 일이 많아졌다. 왜 오제에 들어가는 전욱과 제국과 제요의 기록에는 없는 내용이 제순에만 다음과 같이 자세히 나올까요? 요가 순에게 선양했다는 기록과 달리 군자국의 천재인 황제로부터 순에게 선양된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서순전의 내용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상서순전에 이렇게 나오죠. 성기옥형을 두고 칠정을 가지런히 하였다. 상제에게 제사를 지내고 육종에게 제사를 지내고 산천을 돌며 여러 신들에게 두루 제사를 지냈다. 이해 2월에 동쪽으로 순행하시어 태산에 이르러 제사를 모시고 차례로 산천을 제사 지내고 동우를 뵙고 사시와 12달을 맞추고 1년 날짜를 맞게 하였으며 악률과 도량형을 갖게 하였다. 제위에 오른 순이 다른 곳이 아닌 동쪽으로 와서 여러 가지를 맞춰 본 것으로 볼 때 선양은 요임금에게서가 아닌 동쪽의 군자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후를 만났는데 알현한다는 근자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황제가 제후를 만났는데 뵙는다고 할까요? 정통성이 동쪽의 군자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마천의 설명대로 동후가 제후라면 동후가 오히려 제순을 아련하고 열거된 여러 가지를 맞춰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정통성이 창제가 계시던 군자국에 있었기 때문에 제천과 산천 등의 여러 제사를 통한 제위에 오르는 의식을 마치고 선양을 해준 곳을 찾아가 여러 가지 제도를 맞춘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기원서와 단군기에도 단군 원검으로 오인된 환검의 제천과 여러 제사가 나옵니다. 평양으로 돌아오니 팔가와 여러 제후들이 모두 모였다. 단군은 이에 팔가와 국민들에게 각기 1월 음양 사계절의 신과 산악, 하천, 마을의 주인에게 제사를 올리게 하였다. 제사를 끝낸 후 무리에게 큰 가르침을 내렸다. 제순의 즉위 때 한 의식과 거의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임금이 2대 제의 지위를 계승했음에도 고만국과 불악국의 좌우 대감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서방을 다스린 소 가문은 황제의 장남 후손이니 차남 후손인 순을 구한을 다스리는 천재로서 인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여 군자국의 전세계 만방 통치는 창제 1대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순이 구한을 얻으려 했으나 이루지 못했다는 기록이 남았다고 봅니다. 여시춘추의 기록을 다시 보겠습니다. 옛날에 제순은 바다 밖의 나라들을 복속하고자 했으나 이루지 못했고 제의 지위를 이룬 것에 만족해야 했다. 앞서 살펴본 열자에 중앙국은 일만리 영토로 하였고 태평아람에는 군자국은 일만리에 통하는 언어를 사용한다고 살펴보았는데 사기 오제본기에 의하면 제순이 통치한 영역도 사방 오천리로 일만리이며 만주의 숙신까지 다스렸으니 한반도와 만주에 있던 군자국을 포함합니다. 반면 전욱고양과 요임금은 숙신까지 다스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 역시 제순이 군자국 2대 제로 즉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 오제본기 내용을 다시 보죠. 땅은 사방 오천리로 황복까지 이르렀다. 황복이라는 건 황무지로 사람이 살지 않는 데입니다. 서쪽으로 이제 사막을 말하고 북쪽으로는 시베리아 이제 끝단을 말해서 이제 사람이 안 사는 데죠. 그래서 남쪽으로는 교지, 북발을, 서쪽으로는 융, 석지, 거수, 저, 강을, 북쪽으로는 산흉, 발, 식신을, 동쪽으로는 장, 조이를 어루만지니 사해안이 모두 제순의 공을 받들었다. 사방 오천리로 한반도와 만주는 물론 북만주의 숙신까지 제순의 통치 구역에 들어가니 독립된 단군 조선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장자 양왕에는 순임금이 우가 아닌 자주지백, 선권, 석호, 무택에게 선양하려 했었다고 합니다. 순임금도 천하를 자주지백에게 선양하려 했다. 순임금은 천하를 선권에게 선양했다. 순은 천하를 그의 벗인 석호의 농부에게 넘기려 했다. 순임금이 천하를 그의 부친인 북인 무택에게 선양하려 했다. 그러나 순임금은 이들에게 선양하지 못하였고 재위를 누린 우임금에 의해 순행 중 피살되었다고 합니다. 권력욕이 있는 자라면 남에게 권력이 선양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근문의 비밀 256쪽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구테타는 순임금이 변방의 제후국으로 순행을 나가고 대궐이 비어있는 사이 일어났다. 순행길에서 당한 순임금은 전세가 불리하자 지금의 호남성 경치가 좋기로 일어난 계림의 북쪽 산소까지 밀려가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한다. 순과 오해의 부인이었던 아황과 여영은 전세가 불리하다는 소식을 듣고 호남성까지 내려왔다가 순임금의 죽음 소식을 듣고 호남 동정호에 있는 군산이라는 섬에서 물에 빠져 죽고 만다. 두 부인이 빠져 죽은 자리에는 세계적 희귀종으로 알려진 검은 점이 박힌 대나무 반죽이 이때부터 자라기 시작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대나무에 박힌 이 점을 사람들은 아황과 여영의 한이 맺힌 피눈물이라고도 했다. 근문의 비밀에서는 혁명의 원인이 모계사회와 부계사회의 갈등이라고 하는데 이미 7000년 전 신시의 홍익인간시대가 끝나고 천여년의 혼란 후 6000년 전부터 전쟁시대로 돌아섰으며 전쟁은 여성의 지위를 떨어뜨리고 부권을 강화하므로 복귀시 때부터는 부계사회가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조선시대까지도 대릴사위 제도가 남아있었던 것을 보면 제순 때에도 모계사회의 전통이 남아있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과 대홍수를 겪으면서 여성의 권한이 유지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 봅니다. 제순 이전 황제 때에 이미 부계사회가 확립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아폭발 타락 26쪽에 이렇게 써있어요. 전쟁처럼 가부장 제도 기원전 4000년경에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후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여성의 지위는 노예보다 조금 더 높을 정도였을 뿐이다. 이렇게 보기에 우임금의 쿠데타는 목권과 부권에 기인했다는 이유보다 재위 찬탈이 목적이었다고 봅니다. 근문의 비밀 254쪽에 이렇게 써있어요.
수는 모계 제도를 부계 제도로 혁신하려다 실패한 혁명 군주이다. 이런 게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물론 유가의 기록에는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선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순에게 선양받았다는 우는 정작 제2 지위에 오르지 못하고 하우로만 남습니다. 영토도 앞서 살펴보았듯 적현신주로 1만리가 아닌 전세계의 81분의 1로 왕창 축소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 개가 아닌 백익에게 권력을 이양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군자국의 압력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앞서 살펴본 논어 8일의 공자의 말은 하나라에 군주다운 군주가 없었다라고 해석함이 옳습니다. 공자왈 동의와 북쪽에는 군주가 있으니 제하가 망하는 것과 같지 않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우임금이 회남자 수문에 나오는 제왕의 필요성을 알았다면 제순에 의한 태평성대는 더 오래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하늘이 제왕을 세운 뜻은 권력을 잡으라는 데 있지 않고 국민들이 공평하게 살게 하는 것이 권력자에게 하늘이 준 임무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또한 옛날에 제왕을 세운 것은 그 욕심을 봉양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성인이 그 지위에 오른 것은 그 몸을 안일하고 즐겁게 하려는 데 있지 않았고 천하를 강함이 약함을 엄호하게 함에 있었다. 대중이 소수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어리석은 이들에게 사기치고 용맹한 자가 겁 많은 자를 침범하며 지식을 품되 서로 가르치려 하지 않고 재물을 쌓되 서로 나누지 않았기에 고로 천자를 세워 통제함으로써 하나 되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순임금이 군자국의 2대 재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광고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